생각하시는 이유는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인생 경험이 될 수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예비 워홀로가 궁금해할 수 있는 영어나 아니면은 뉴질랜드에서 풀타임 잡을 했을 때 월급, 그리고 월별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초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어를 못하면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잘 못 살지 않을까, 못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어 실력과 무관하게 올 수는 있습니다. 와서 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영어 못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근데 영어를 못하면 사실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 의사소통이 무조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그런 곳을 들어갈 경우에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어는 뭐 잘하면 잘할수록 좋기는 하죠. 하지만 필수가 아니라는 거. 다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도 어느 정도는 준비는 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영어 공부는 그래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뭘 공부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자격증으로 남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찾아보는데, 토익이나 토플은 2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을 찾다 보니까 무역영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공부했던 거는 무역영어였죠. 이게 제가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이걸로는 인정이 되겠죠? 저는 영어를 스펠링 A부터 Z까지 알고 하이, 헬로, 하와이유 이 정도만 아는 수준에서 해서 오래 걸렸어요. 하루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4달 정도 되는 시간이 걸렸고요.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12주간의 초급반 영어 회화를 이수를 했고 4주일 화상 영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주일 동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저는 영어는 못하는 편이고요. 뉴질랜드 온 이후에도 일 다니면서 도서관 다니고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사실 많이 늘진 않네요.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영어는 잘할수록 좋긴 하다. 근데 꼭 필수는 아니다. 다음은 월로 들어왔을 때 월급은 어떤지 제 월급부터 먼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보통 주급이나 2주일 단위로 급여를 주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로 받았고요. 물론 지금은 주급으로 바뀌었지만 월급제였을 때의 임금 명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금을 제외했을 때 160시간 기준으로 월 3,000불이 조금 넘죠. 이게 제가 받는 월급이고요. 저는 거의 미니멈으로 받기 때문에 이 정도긴 한데, 저보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3,500불도 벌고 그러실 겁니다. 160시간을 더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월급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임금 명세서를 찾아봤는데 다 지우고 저거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저걸 첨부하겠습니다. 저 당시에는 추석이 껴있어서 명절 수당이랑 휴일 수당이 더해져갖고 200만 원이 넘는데, 저기서 만약에 그 금액을 제했다고 하면 190만 원 정도죠. 여기서 버는 돈은 한국에서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해요. 3,000불을 1불당 800원으로 그냥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은 240만 원이겠죠? 한국에서는 190만 원 정도인데, 물론 지금은 200 되겠지만 아무튼 그때 시급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50만 원 여기서 더 벌지만 사실 한국처럼 모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월별 지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타 지역에서 살진 않고 그냥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월세가 나갈 일이 없었어요. 190만 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과금, 뭐 휴대폰비, 가끔 뭐 먹을 식비, 이 정도 돈만 들어갔고 사실 150만 원 정도는 모았던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왜냐면은 플랫페이가 먼저 주당 210불이 들어가요. 그게 한화로 20만 원 살짝 안 되는 돈인데 20만 원이라고 치고 월 4주니까 4번 들어가죠. 그러면 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휴대폰비가 기본적으로 나갈 거고 식비도 나갈 거고, 쉬는 날에 월 왔으니까 여행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월 남는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덜 모이긴 해요. 근데 월 취지가 사실 돈을 모으려고 온 것보다는 내 영어를 늘리고 인생 경험하고 여행을 충분히 즐기려고 오는 게 월 취지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게 벌긴 하는데 많이 벌지는 못한다. 솔직하게 돈 모으면은 호주로 워크 비자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월별 지출 나가는 걸 정리를 하면은 주세 4번 나가서 840불, 유심은 제가 월 40불을 지불을 해요. 통신사는 스파크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40분이 나가는 거, 그리고 식비, 이렇게 해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만 원 정도의 돈만 남는다. 이게 월별 지출 내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항공기가 저는 120만 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처음에 필리핀 어학연수 때문에 세부로 이동을 할 때 30만 원, 세부에서 뉴질랜드로 바로 온 게 아니고 발리에서 4일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발리를 들렸기 때문에 25만 원이 더 들어갔고, 발리에서 뉴질랜드로 넘어오는데 6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항공사는 뉴질랜드 올 때 빼고는 다 저가항공 이용했고요. 여기 올 때만 퀀타스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만 원이 들었고, 플랫도 바로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비교적 빨리 구하는 편이어서 3일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하니까 하루 45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0불 썼었고, 그거 외에 초기 비용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생필품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샴푸나 치약이나 반찬, 휴지, 세제, 섬유유연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차를 안 사서 많이 안 나왔는데 자전거를 그래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 100불 나갔고, 호주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뉴질랜드도 밖에 보면은 헬멧을 다 착용하고 다니세요. 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도 밖에 사람들이 다 쓰니까 저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헬멧 값이 들어갔고, 자물쇠도 구입을 했어요. 헬멧이랑 자물쇠를 포함해서 30불이 들어갔고요. 이마저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3주치, 다른 집은 4주치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주치를 지불했고, 그리고 첫 주 선불 지불을 했어요. 원래 주 200불인데 저는 쌀 포함해서 210불을 지불하고 있고요. 공과금은 포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초기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차를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뉴질랜드로 워로 오긴 왔는데 영어를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를 받아야 돼서 영어를 아예 안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실 쓰는 용어가 매일 똑같아요. 오더 받는 용어만 쓰기 때문에 식료품 용어 정도만 늘는 거고요. 가끔 잡담해 주시는 분이나 농담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때나 다른 영어 쓰는 정도고, 해외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닌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영어 쓸 환경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영어를 바로 기억하려면은 공부를 해서 단어나 문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외국인한테 내뱉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현지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키위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될 거고, 호주면 오지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저는 친구가 없어서 여행을 다니면서 영어를 최대한 쓰려고 하는 편인데, 뉴질랜드를 오기 전에는 영화를 본다거나 외국 유튜버를 본다거나 롤게임 방송 같은 거, 한국 게임인데 영어로 방송을 해주는 걸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촬영했고요. 다음 콘텐츠 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